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원하게 오늘 종가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우리 시장입니다. 참 이런 하루만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내일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른 해결책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과 만나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또 연휴가 끼셔가지고 2주 만에 또 우리 출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을 잘 해줬는데 막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차근차근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고 일본에서도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사실 일본에서 호재는 어저께 나왔고 중국 호재는 오늘 나오면서 시장이 또 잘 올라줬거든요. 근데 미국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하반기는 또 소비 시즌이기도 해요. 미국의 소비 시즌.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중국이 지금 살아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또 10월 달에 좋은 증시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데요. 자, 시장이 이제 10월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오르면 뭐 하냐고요. 내 종목이 그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요. 내일 당장 시가 베팅 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봄 히든 종목, 우리의 시그니처죠. 무려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의료 AI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의료 AI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이오주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진입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의료 AI 쪽 보시면은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그냥 이 정도면은 나도 진입해서 유한양행처럼 올라가는 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의료 AI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혜 섹터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두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루닛과 뷰노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의 매출이 좀 확대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루닛 스코프가 상용화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매출 확대, 그러니까 매출의 좀 볼륨이 늘어나고 밸류에이션의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도 올해 4분기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FDA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빅4 병원의 추가 도입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됐고 게다가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붙었고 주가 측면에서도 사실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지금 시그널을 봤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저희가 전략 함께 세워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스윙 쪽으로 조금 이제 그나마 바닥을 좀 다진 쪽이 2차 전지다 보니까 그리고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는 척하다가 좀 빠졌어요. 또 빠지고 나서 이제 진짜로 바닥을 확인한 듯이 그래도 어제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차트가 올라오는 모양인 종목들은 충분히 또 스윙 관련주로 한 번쯤은 이제 진입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코스닥 상승을 지지해줬던 건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사실 전고체 위주로의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았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의 반등이 나타났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일단 전날 뉴욕 증시에서 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의 촉매제가 됐던 건 바클레이즈의 보고서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3분기 인도량이 47만
대로 추정된다. 이게 시장 평균 예상치가 46만 대였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거죠. 게다가 작년 3분기에 비교해도 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독일에서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한다. 이것은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월 10일에 이제 로보택시 테슬라 쪽에서도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볼까요? 자, 코스닥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너무 기대되네요. 봄인가요? 겨울인가요?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이다. 시원하게. 덥지만 뜨겁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불타오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이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오늘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보합권에 사실 코스피가 묶여 있어서 여기에서 또 이제 2600선의 공방이 일어난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2630선을 넘어가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내적인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들이 그래도 오늘 순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코스피 2631선 플러스 1.1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상승으로 오늘 767선 1.62% 상승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자, 오늘의 주요 이벤트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죠. 이 금투세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 금투세 폐지에 관련한 경우의 수는 없었지만 유예였느냐 아니면 시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중에 갑론을박이 좀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경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이 10월 빠르면 10월에 또 이제 이 밸류업 지수에 관련해서 ETF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밸류업에 관련해서의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수급 측면에서도 이 밸류업에 관련해서의 계속적인 좀 확대 증폭이 좀 일어날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은 뭐니 해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반등세 나타냈고요. 특히나 미국의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주요 경합지 중에 하나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우세를 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오늘 신재생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조도 좋았습니다. STO 법제화에 관련해서 오늘 토큰진공 관련주들도 시세를 내주었고요. 게다가 오늘 딥페이크에 관련한 보안주들까지 들썩거리면서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 꽤나 할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시장 내일도 우리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무래도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오늘 또 찾아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리를 바꿨으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또 어떠한 선물을 가져갔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인사 기분 좋게 부탁드려요. 네,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수가 제가 아까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벗어나진 못했어요. 근데 코스닥이 이번 연도 초 3월부터 아주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에 맞아 있었거든요. 하락 추세에 맞아 있고 또 가파른 하락 추세에 맞아 있는 자리를 어저께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여기 지금 추세가 이제 여기 자리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 폭 맞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글로벌 증시적으로 일단 하반기는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가에 있죠. 최고가에 있는데 한국 시장이 유독 빠졌어요. 근데 오늘 금투세 토론에서 유해랑 이제 시행팀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 내에서도 뭐 유해 쪽으로 조금 더 강한 기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토론회 끝나고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도 좀 마음속으로는 항상 유예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유예죠. 3년 유예. 3년 유예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기에 미국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변동성이 강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강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상승으로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뭐 1월 달이나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증시가 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바로 증시가 무너졌었을 때는 아마 바로 뭐 대책을 세울 거든지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도 내년 1월 달로 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본 기준 금리가 뭐 많이 올라봤자 1% 내외예요. 1% 내외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날처럼 빠르게 충격으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워낙 지금 바닥을 쳤었다가 거의 뭐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은 수준에서 뭐 그 전에도 사실 부양책을 많이 썼어요. 부양책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뭐 항생 지수 보니까 그동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뭐 3% 중반대, 뭐 3.4% 상승을 했었나요? 그다음에 중국 본토도 3%대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기지개를 켜나 보다. 그러면 저희 나라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게 약 20% 정도 되잖아요. 20% 정도 되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그다음 12월 달에는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보다는 괜찮은 시장을 형성을 할 것 같고 중국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하반기에 리스크는 그렇게 많이 없고 좀 좋은 시나리오가 원래 악재가 있었을 때는 계속 악재만 보여요. 근데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둘씩 나오다 보니까 좋은 시나리오밖에 현재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올라왔더라도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가셔서 좋은 승률을 내시길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는 좀 빨간색 네. 화살표 이 상방 쪽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러면 기회를 어느 네. 정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 또 2주 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10월을 네. 위해서 하나 더 나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저희가 함께하는 채널에 또 들어오셔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억지로 사실 받은 거긴 한데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일단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저희가 전략 짜드릴 겁니다. 리튬 포스 같은 경우에도 7.19%의 빨간불, RT캐스트 같은 경우에 당일 들어가서 10.58%의 빨간불 켜주셨네요. SP소프트 역시나 8%의 빨간불, 유한양행 15%, 또 뷰노 같은 경우는 17%, 한선 엔지니어링도 15%, SK하이닉스, 우리바이오까지 현 시점에서 어떤 컬러감을 갖고 있는 정말 증시인지 그거를 일단 매크로적인 워낙에 증시 파악을 잘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장중에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우리가 좀 폭등이 좀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세를 뿜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일 당장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만 저희가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QR 스캔 통해서 저희 이제 팍스TV 히든 통신망 유튜브로 사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뭐 생방송의 공략주라든지 단기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 채널 저희가 링크 공유해 드릴 거고요. 게다가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무료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채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꼭 함께해 주시라 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방송 시간 35분 남았으니까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내일 당장 보너스 종목 저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간다라고 약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그렇다면 네. 우리가 수익 리뷰 먼저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일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셨으니까 네. 수익을 어떻게 났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어. 유한양행부터 하나씩 볼까요? 네,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죠? 맞습니다. 네. 지난 9월 10일에 출연했었을 때에도 유한양행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1만 1,700원 이때 자리가 여기 정도 자리거든요. 여기 정도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이 수익률은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챙긴 자리예요. 여전히 지금도 비중 7%로 현재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시총이 아마 플러스 5%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12조 초중반까지밖에 못 왔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 계속 드리면서 셀트리온하고 HLB 이런 것들과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이 랭나자의 병용요법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추가로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죠. 그런 것들 포함했었을 때는 20조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12조 초중반입니다. 12조 초중반. 근데 20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멀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제가 보고 있는 게 15조예요. 15조 시가총액이.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위에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눌릴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여기서 한 번 더 비중을 추가하는 타점을 잡아드렸고, 이 라인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여기에서만이라도 지금 올라온 게 30%예요, 30%. 여기에서는 현재 45%가 올라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반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금투세가 유예가 됐었을 때에는 한국 시장은 조금 더 버블, 그러니까 시세가 좀 더 뽑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짧게 보는 거는 15조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20조까지는 버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광기가 껴야지 여기까지는 빠르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추후에 나중에 파동을 그리다가 보면은 시장이 막 진짜 급격하게 무슨 닷컴 버블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장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유한양행을 말씀드리면서 유한양행 우를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본주 우선주가 있으면은 이런 엄청난 모멘텀이잖아요. 항암제가 FDA 승인이 난 게, 그러면 뭐 본주는 7, 그다음에 우선주는 7대 3 정도 비율로 들고 가시면은,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아쉬운 게 이때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린 게 이 자리거든요. 그 다음날 이 자리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공유를 드리고 나서 65%가량이 단번에 거의 1, 2, 3, 4, 5거래일 만에 65%, 뭐 6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사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은 못했지만 여전히 타점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25%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도 유한양행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적어도 여기 쌍봉을 찍는 이제 고점 시그널이죠. 시그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좀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때 아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여기 눌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템버거나 이런 것들은 뭐 진짜 밑에서 올라오는 잡주들, 뭐 요즘에 뭐 올라왔던 종목들 보면 제닉이라고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 네. 그런 것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로또예요. 아무도 거의 그렇게 수익률 낼 수가 없어요. 내려다가 영풍이나 영풍 정밀처럼 자리를 줬었을 때 된통 당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나도 한번 점상을 노려보겠다.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10년, 20년 한다 하더라도 점상을 두세 번 먹어보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실적이 증가가 되는 쪽으로 공부하시고 공략하시는 게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고 눌렸을 때 눌려있던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어요. 작전주들은 눌린 상태에서 뭐 2년, 3년 언제까지 갈지가 몰라요. 갈 줄 모르는데 이런 업황이 있는 종목들은 잘 올라온다. 그래서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인데 어저께 뭐 리포트가 나온 것들이 토니모리도 나왔었고 의료 AI 쪽도 나오면서 꽤나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는데 9월 10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9,300원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어요.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를
박스권을 잘 그려준 상태에서 여기 돌파를 시도해 주려고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쏠쏠이 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바이오다인인가?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그럼 이렇게 토니모리처럼 저번에 설명드렸던 게 앞으로 다이소, 뭐 월마트, 그다음에 얼타뷰티 이런 다양한 채널에 입점이 돼 있고, 또 아마존에서도 충분히 또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 12월 달 이때 소비를 많이 하는 시즌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가 있고, 뭐 토니모리뿐만 아니고 선지 뷰티 사이언스든지 이런 종목들도 바닥을 찍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잘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순항을 하고 있어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시초가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해도 지금 충분히 수익권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유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괜히 이 종목 올랐네? 나 저거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예를 들면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이넥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바이넥스가. 근데 바이넥스도 올랐지만 결국에는 유한양행을 기다렸더니 유한양행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20%가 올랐었다가 내려왔다가 어저께도 2, 3% 올랐고 오늘도 7% 오르면서 30%가량이 오른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이 안 움직이더라도, 근데 그건 있어야죠. 내가 산 종목이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증가가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한미약품이 GLP-1 아니면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갑자기 모멘텀이 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장대 양봉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이 나오는데, 일단은 파동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여전히 좋은 자리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지금 공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의 상당히 좀 뜻깊은 종목 한미약품부터,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히든 종목, 지난 방송에 토니모리, 그리고 히든 종목이었던 유한양행부터 유한양행 우까지 진짜 시장에서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종목들만 선점해서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윙을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을 생방송만 잘 보시잖아요. 그럼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게다가 보시면 당일 빨간불을 킨 것도 있고, 뭐 일거래일 길어야 한 일주일 이내에 빠르게 우리가 좀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길게 끌고 가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지만 워낙에 이 투자의 이제 그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간불, 뭐 단기 스윙 쪽으로 빨간불, 중장기 쪽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각계 전투로 다 우리게 또 해석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군 위주로 그런 걸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오늘 50분 전까지 입장해 주실 시에 내일 당장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거든요.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고 컨텐츠 올라와 있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함께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 링크 걸어놨으니까 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김동희 전문가님이 드리는 그러한 종목의 명확한 매수가, 매도가, 확실한 이런 손절가까지 정확한 이 매매 타점까지 저희가 드리겠다라는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목 선물 받으러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내일 당장 시가 베팅해 볼 수 있는 쪽으로 의료 AI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리포트 다 읽으셨네요. 루닉과 뷰노가 하루에 다 같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제 소비자의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한 뭐 의료 AI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이제 호평들이 계속 맞습니다. 자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반기에 지금 매출 성장세를 좀 기록했고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좀 이룬다라는 게 이제 또 양사 두 대장의 또 목표거든요. 의료 AI 현 시점에서 주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요?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뭐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설명을 보시면 의료 AI 쪽은 일단 명분,
명분이 뭐예요? 일단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빅컷으로 인한 금리 인하 수혜주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네. 그래서 의료 AI 시장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 의료 AI 기업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 되고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뭐 일단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고금리 피해주 원래 의료 AI가 고금리 피해주였기 때문에 완전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살짝 오려고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료 AI 투자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요. 막 고금리고 막 반도체 주만 갈 때는 의료 AI는 거들떠도 안 받는데 이제 의료 AI가 바이오 주들도 올라가고 빅컷으로 인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루닛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뭐 토스 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거기에서 20, 30대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루닛이 항상 순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들 순매수. 그래서 뭐 주가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면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그럼 반등이 좀 세게 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루닛이 오늘 그래도 장 막판에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차트 모양은 의료 AI 쪽으로 지금 좋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저점을 안 뚫고 여기 올라올 때도 꽤나 세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구간 지켜주잖아요. 이런 구간을 지켜주면 강하게 올라간다가 주식시장의 원리죠. 박스권을 지켜주면 강하게 올라간다. 그럼 딥노이드도 보시면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 뭐 많이 근데 저점 대비해서 33%나 오른 거예요. 33%나 오른 건데 아직 바닥 구간을 탈출을 못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어쨌든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오늘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이 의료 AI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좀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제일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JLK도 보시면 바닥을 찍고 50%나 올랐어요. 50%나 올랐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더 이상 모멘텀이 없고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데서 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네? 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네? 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네? 근데 보면은 저점이 여기 저점에 비해 여기가 올라갔고 여기 저점에 비해 여기가 저점이 올라간 상태에서 반등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쪽이 대장이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보통 대장이 올라가면 이런 박스권에 있는 부대장 아니면 후발주자들이 결국엔 따라 올라오면서 차트를 만들거든요. 뭐 태양광 관련 주들이나 요번에 뭐 딥페이크 아니면 앞전에 있었던 전기차 화재 관련 주들 생각해 보세요. 나노팀이나 뭐 민테크 이런 게 하나 올라가니까 우후죽순으로 같은 모양을 그리면서 돌파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의료 AI 섹터가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대장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장의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릴 종목이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오는 어느 정도 이제 오를 대로 올랐고 사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명분과 신뢰의 만남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도 갖추고 사실 이제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의료 AI 시장은 또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루는 뭐 딥노이드, JLK 여러 가지의 종목이 있지만 내가 시가 베팅으로 들어갈 만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과연 그 종목이 어떤 건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바로 저희가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만 보셔도 일단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바닥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세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세력이 없는 주식들은 어때요? 저점을 이런 의미 있는 저점을 지켜주질 않아요. 지켜주질 않고 그냥 쭉 빠지고 이러다가 여기 바닥에서 들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빠지고 뭐 보통 이런 테마주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테마주가 아니라는 게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강한 시세가 나왔으면 이 종목이 만약에 세력이 다 털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리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지켜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뭐 돈 버는 AI 기업 탄생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줄어든 적자폭, 늘어난 공급 병원 수, 적자폭은 줄어들고 고객사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의료 AI 섹터 최초로 4분기에 흑자 전환 추정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추정이긴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 단계 진입, 그리고 추정에다가 이건 한국만 있었을 때 충분히 한국만으로도 흑자 전환이 되는 거고 미국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이라서 충분히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보시면 이제 24년도 올라오는 증가 폭이 꽤나 가파르죠.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파른 게 하다가 지금 곡선이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 구간이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실적이랑 영업이익 증가율이 사실 앞에서 강하게 올라갔었을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 반영 받은 겁니다. 선 반영 받은 건데 보통 실제로 또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그 선반영 받은 부분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기대가 되는 거고 미국을 진출했었을 때 이만큼 지금 매출액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로 뭐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가정을 해 놓은 거고 뭐 보시면은 일단은 차트로 바로 갈게요. 차트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급한 추세랑 단기 추세는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된 상태에서 한번 뚫어 올렸다가 여기 추세에 맞는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적어도 여기 저번에 썼던 고점 41,000원, 41,000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바이오 쪽이 올랐죠. 그러면 의료 AR 쪽은 안 오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바이오가 저렇게 올랐는데 왜 얘네들은 못 오를까?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의료 AI 대란, 뭐 의사 대란들 났었을 때 인성 정보나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는 어마어마한까지는 아니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때 별로 오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지금 앞으로 있을 FDA 승인이 연내에 될 수가 있고 빠르면 연내, 좀 늦어도 내년 초에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딥카스가 FDA 승인이 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실적도 좋아지고 이런 FDA 승인 모멘텀도 남아있고 차트는 현재 보시면 너무 우상향이죠. 너무 좋죠. 추세 맞추면서 그 다음에 저항 맞는 자리를 막고 여기 자리에서 뚫리지 않고 막고 올라가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막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해요. 뭐가 방해하느냐? 바이오 주식들이 미친 듯이 가요. 막 유한양행이 지금 안 사면 이거 나 빼고 막 20만 원 갈 것 같고 막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바이넥스도 지금 안 사면은 막 나 빼고 막 엄청 올라갈 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 와중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FDA 승인이나 아니면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오거나 뭐 또 다른 기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자리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저는 차익 실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다만 일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못 된 거고 주인공이 됐었을 때에는 시세가 꽤나 강하게 뭐 비만 치료제 올라가는 것처럼 뭐 일주일 동안 한 50% 이상 올라가는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루네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 인수라든지 대규모 네.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로 알려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사실 거의 대장격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일 텐데 딥카스 얘기해서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는 다 네.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막 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업은 아니고 사실상 이제
적자폭을 약간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약간 구조적인 성장을 네. 좀 원하는 그러한 또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이제 2분기에 사실 실적 같은 경우 영업 손실을 보면 이 전년 동기 대비 46%의 적자폭을 좀 줄였다라는 소식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던 세 가지 키워드, 돈 버는 AI 기업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줄어들고 늘어난 공급 병원의 수, 게다가 미국 시장의 진출의 가시화라든지 그리고 의료 AI 섹터 최초 나와봐야 알겠지만 4분기에 또 최초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런 모멘텀이 참으로 다양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훅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저희는 대놓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종목명만 사실 저희가 싹 가려놨지 단가랑 이런 거 다 보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정말 입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보시고 이거는 내일 당장 저희가 시가 베팅을 해서 좀 끌고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필히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채널 통해서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15분도 남지가 않았네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전문가님이 이런 분입니다. 굉장히 사실 지금 뭐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사실 이렇게 불기둥이 나타났던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도 두 자릿수 혹은 당일 수익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힘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셔서 접근 전략까지 다 짜주셨죠. 자, 이런 분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채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 당장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자,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컨텐츠 올려져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이 무료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채널 링크 공유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저희가 한번 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저희 2차 전지 쪽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할 말이 진짜 많아요. 2차 전지는 일단 제가 물려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네.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반등해서 이제 오늘 2차 전지 시세가 좋기는 한데 제가 주목했던 쪽은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느냐 마느냐였거든요. 네. 이게 유럽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독일이 워낙 안 좋아요. 벤츠도 안 좋고 폭스바겐 네. 같은 경우는 놀랄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감원을 하네, 공장 폐쇄를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우리가 캐집 나왔던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의 저가 공세도 있었고 유럽이나 이런 친환경 쪽에서 보조금을 빼버리니까 네. 그래서 전기차 캐짐이 사실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완화되고 2차 전지에서 반등세가 나타나니까 현 시점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오르고 끝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좀 유효한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업황 쪽으로 말고 차트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네. 바닥을 찢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한 그 3중 바닥을 지켜주는 바닥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에서 구매 보조금 제도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어저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오늘도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증가 호실적 전망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8월에 양극재 수출량이 이거는 뭐 소폭 반등했다라는, 그냥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8월 달에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지금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을 다른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지 에코프로 BM도 제가 여기 라인 저점을 뚫렸을 때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여기 한 파동 더 빠지면 이런 자리는 거의 무조건 사셔도 되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자리다 라고 항상 오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자리인지는 아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바닥을 찍고 현재 뭐 다른 종목들 다 순항 중에 있더라고, 뭐 20% 이상 다 반등 중에 있는데 내가 단타를 치거나 내가 혹시나 1년간 계좌 수익률이 뭐 3년 연속, 5년 연속으로 빨간색이 아니거나 항상 뭐 파란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셔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끌고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여기가 고점이에요. 최고점.
최고점 대비해서 별로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면은 뭐 이 정도면 뭐 테마주나 잡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방 맞아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맞는데 회복도 안 돼요. 회복도 안 되는데 이 종목은 기간은 걸렸지만 회복을 잘 하고 있죠. 회복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차트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뭐 2차전지 쪽이 워낙 좋으니까 이슈가 좀만 붙어도 뭐 삼성 전기에서 사실 뭐 MLCC라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오르고 있는데 네. 사실 원준이 그 초소형 배터리 말고 음극재든 양극재든 다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잘하는 2차전지 기업이어서 앞에서 좀 괜찮은 시세가 나왔었어요. 앞에서 차트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좋은 이슈를 달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70% 정도 올랐거든요. 뭐 이런 중소형주들도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르고 코칩도 마찬가지로 MLCC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2차전지 쪽이나 이런 쪽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으면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 구간을 지켜주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진 않고 여기 정도 다시 한번 오더라도 12,000원대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했었을 때 또 기간이 흘러가겠죠. 기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캐즘도 지나가고 좋은 쪽으로 2차전지 쪽도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지 어찌됐든 이제 반등의 기미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거칠 만큼 충분히 거쳤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2차전지에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리고 현 시점에서 신규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종목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2차전지 사실상 뭐 전고체뿐만 아니고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리튬 여러 가지 합하면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만큼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잡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 시점에서 유한양행같이 뭔가가 이슈 빵 터지고 차트적으로도 이쁘고 그러한 종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지금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단기 수익 종목으로는 어떤 걸 보는지 바로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종목은 모멘텀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모멘텀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일단은 빠르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차트적으로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일단 이 종목은 양극재 한창 잘 나갔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SK 쪽 계열사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뭐 사육파이 배터리든지 전고체 배터리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앞서가고 있어서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 하향 조정이 전에 됐었어요. 그다음에 악재와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ESS 쪽으로 신사업, ESS 쪽은 미래의 어마어마한 먹거리죠. 그래서 사육파이, 전고체, ESS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성장성이 확고하다. 그래서 비중국 그리고 또 비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각형 양상.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각형 배터리를 조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비중국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업체가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매수가랑 목표가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스윙으로 가져가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일단 추세 전환이 잘 된 상태예요. 저기서부터 그리면. 근데 추세 전환 말고 보셔야 되는 게 역회된 숄더 자리거든요. 역회된 숄더 자리. 크게 봤었을 때에도 여기가 이제 얼굴이 되고 여기가 나오고 다시 여기가 어깨가 되고 팔이 돼서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왜 기술적으로 너무 좋냐? 크게 봤었을 때에도 역회된 숄더 모양이 나왔는데 작게 봤었을 때에도 역회된 숄더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큰 모양에서도 역회된 숄더가 나왔고 작은 모양에서도 역회된 숄더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지금 추세적으로 꽤 괜찮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제가 1월에서 2월까지 증시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수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지수를 따라서 뭐 지금도 바닥 대비해서 30%가량 올라온 자리이긴 하지만 적어도 다음번 어깨 자리인 뭐 49만 원이든지 아니면 여기 정도 라인 45만 원까지는
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룸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뭐 사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혹시 증시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중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들어가서 뭐 나는 2년, 3년 그냥 내 일 하면서 지켜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물타기도 좋은 게 2차전지 쪽이다 보니까 충분히 바닥을 찍었다. 그 다음에 물타기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타기에도 좋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상담 꼭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단기 스윙에 관련해서의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46파이 전고체 배터리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 ESS에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사실 매수가 보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언제 들어가냐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전략 꼭 챙겨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수익률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이런 분이에요. 생방송만 잘 보셔도 우리가 충분하게 상승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약속 하나 해주셨죠.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내일 당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QR 스캔 입장하셔서요. 채널 링크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표님 그렇다면 네. 우리 또 시그니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시그니처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미국 대선까지 50일도 안 남겨두고 있는데 해리스가 25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6일에 반영이 되겠죠. 26일에 반영이 되는데 새 경제 정책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응급환자 AI 원격 의료 미 보험청 전격 승인이 났어요. 났다라는 기사가 오늘 났기 때문에 뭐 기사가 안 없어지는 거 보면은 사실이겠죠. 사실일 거고. 그래서 본업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고 본업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포함 자회사가 AI 기반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자회사가 AI 기반 이 보험청 전격 승인이 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케어든지 메디케이드든지 앞으로 고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6,500만 명, 그 다음에 2천만 명 정도가 충분히 고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도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위치를 잘 지켜주고 난 다음에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루닛하고 TFE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TFE라는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매집을 잘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나 모멘텀이 맞았을 때에는 강한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TFE도 거의 바닥권에서 맨 앞에 보시면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근데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상장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별로 안 타요. 개인들이 별로 안 탔는데 거래량 터진 거 보시면은 여기서 무상증자 하면서 여기서도 사실 물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점상을 갔는데 무너져. 그러면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여기 상승을 해주면서 여기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너무 좋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계속 꼬리를 달면서 이 종목 결국에 죽겠지 하는데도 여기를 넘겨서 세게 올라갔어요. 세게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기간 조정 받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장대 양봉에서만 거래량이 터졌어요.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쌍봉을 찍을 때 거래량이 뭐 터졌다라고 하면 나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잘 내려온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됐어요. 추세 전환이 된 상태에서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로 메디케어. 제가 메디케어를 계속 밀면서 앞에서 의료 AI 대장인 그 히든 종목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종목하고 결이 비슷하죠. 결이 비슷하게 같이 좀 의료 AI 쪽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주고 본업도 잘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미국에서 계약도 뭐 다른 이제 보험 쪽에서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 사수 있죠. 저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의료 AI 관련해서의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매수가는 9,000원 이하로 그리고 또 목표가는 조금 더 크게 잡아가 주셨습니다. 의료 AI, 메디케어 현 시점에서 또 이제 차트적으로도 현재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본업 그러니까 실적도 좀 우수하고 자회사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은 왜 사야 되는지 저희가 유튜브 이 팍스TV 히든 통신망의 컨텐츠로 올려놨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채널까지 꼭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